안녕하세요. 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어제 했던 거 잠깐, 대체효과, 소득효과하고, 어제 보통 수요하고 보상 수요 도출까지, 좀 했는데, 그거 좀 보고, 그 다음에 대등변화, 보상변화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지금 이 상품 가격이 변했을 때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격,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소비자 선택이론의 응용 볼 거예요. 거기에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에도 여가 소비 소득 평면에도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전부 다 미시 끝 거시경제까지 전부 다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X, Y 두 제와 평면에 가격선이 처음에 가파르게 하나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XJ 가격이 물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요 상승하는 게 하락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하게 되면, 최초 예산선을 L0 이렇게 하고, 새로운 예산선은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란 얘기예요. L1. 선택점을 우리가 찍을 때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고, 이 변화 이후의 예산선을, 요 변화 후, 가격 변화 후의 예산선을 가격 변화 이전에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돌려야 되는데, 그걸 보상이라 그랬고, 보상. 자, 아무 점이나 한 점 찍어서 최초의 선택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A점 선택점을 했을 때, 요 변화 후의 예산선을 여기까지 되돌리면 이걸 슬러치키 보상이라고 그랬고, 더 안쪽으로 항상 안쪽으로 떨어진다. 슬러치키 보상은, 힉스 보상은. 그래서 L2 예산선이고, 여기 힉스의 보상 예산선이다. 자, 선택점을 한 점 찍고 여기를 지나면 이런 형태로 B점 했을 때 순수하게 가격 변화 효과, 최초의 요 가격선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요 완만한 가격선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라는 것은 효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효과라는 거예요. 효용이 최초의 효용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 변화 효과. 그러면 그 가격 변화 효과를 뭘로 따져봤을 때? X제 소비량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X0에서 X1으로 이렇게 소비량이 변해간 것이다. 그럼 B점에서 요 수직의 점선을 쭉 봤을 때 요런 점이라면 소득 효과가 없다 그랬고, 요 우측으로 간 게 보통 정상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점 C점.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을 표시해 보면 I1의 효용 수준을 이렇게 X2에 이렇게 소비량으로 최초의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소비량의 변화를, 요걸 대체 효과, 그 다음에 B점에서 C점으로 가면서 소비량의 변화를, 이걸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 두 번째 소득 효과. 이게 두 가지 효과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소득 효과가 요 C점에서 소득 효과가 요 입실론 M X제의 소득 효과가 어떤 경우? 0보다 커서 정상제인 경우 이랬어요. 정상제인 경우. 이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선호체계가 좀 특수한 선호체계인데, 내일 그 효용함수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고 오늘은 특수한 선호체계 가운데 소득 효과가 제로인 경우를 지난번에 봤어요. 이런 게 있었어. YX 평면에 소득 효과가 제로야. 그럼 대체 효과는 있고 소득 효과가 제로라고 한다면 최초 예산선 이렇게 L0 예산선, 그 다음에 L1 예산선 이렇게 완만해졌을 때 슬러츠키 되돌리고 힉스 더 안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L2의 예산선이고,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 한 점 찍고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X제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의 x0에서 x1으로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게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이면서 동시에 전체 가격 효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점을 A점, 이런 점을 B점, 이렇게 C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점은 입실론 M, 소득의 변화가 X제 소비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득의 변화가 X제 소비량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게 소득이 1%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상태다. 좌측에 써놨으니까 그냥 소득 효과가 0인 상태. 응? 효용은 물론 I0에서 I1으로 이렇게 효용이 변한다. 자, 대체 효과가 이게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 효과가 뭐기 때문에? 제로기 때문에 가격 효과 전체가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와 똑같다. 뭐 이랬어요. 지난번에 완전 보완제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 효용함수 우리가 보지 않아도 완전 보완제라는 것을 지난번에 무차별성 형태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우리 효용함수는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임의로 45도의 반직선을 하나 뽑아내봐. 이게 이제 효용함수가 미니멈 X, Y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요 45도의 반직선이라면 이 궤적상에서는 항상 Y하고 X가 같을 거예요. 이렇게 가파른 최초의 예산선을 하나 표시해서 L0 최초의 예산선. 그리고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X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종축절편은 PY분의 M이니까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횡축절편만 달라질 거예요. L1의 예산선으로. 지난번에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완전 보완제. 한 짝 한 짝 있으면 이거는 한 켤레 효용이 있지만 뭐 세 짝 이런 거는 의미 없다는 얘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짝이 있으나 세 짝이 있으나 효용은 차이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처음에 X제가 한 개, Y제가 예컨대 한 개라면 X제 한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Y제가 아무리 늘어도 효용 변화 없고, Y제 한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제가 아무리 늘어도 효용 변화가 없어. 그리고 그 효용은 자, 예컨대 이제 효용은 뭐 그냥 U제로 I제로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효용 함수를 지금 안 줬으니까. 요런 최초의 선택점이 A점. 자, 그러면 왜 이걸 먼저 그려버리냐면 이제 갔다 오더라도 항상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이거 먼저 그리고 나중에 점을 찍고 슬롯 찍기 뭐 힉스 이러더니 그냥 이 점에서 무차별선을 그냥 그려버리는 이유는 이거 가서 와보세요.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돌리면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최초의 선택점이나 뭐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달랐는데 요거하고 요 접하는 점이 달랐잖아요. 요 가격선이 달랐어. 굳이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가 요렇게 슬러츠키 보상의 예산선이라면 요 힉스 보상의 예산선은 항상 안쪽에 떨어지고 얘가 달랐어. 근데 얘는 같아. 항상 같아. 요렇게 같아. 하나로. 최초의 소비점을 지나는 슬러츠키 보상하고 그 다음에 무차별선에 접할 때까지 내리는 힉스 보상하고 같아. 이건 이제 선호책의 특성상의 특이한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가격이 요 가격선에서 이렇게 가격선이 변한다 하더라도 X 소비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요게 처음에 X0 뭐 X1 이렇게 X제 소비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리고 새로운 선택점에서는 요 이제 B점에서는 뭐가 변해? X제 소비량이 변해. 이렇게. 효용이 I1으로 이렇게 하고,
X 소비량이 어떻게 변했어? 이렇게 X2로 변했지. 그러면 전체 이 X제 소비량은 X0에서 X2까지 이렇게 변했는데, 요게 가격 효과인데,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됐다고 있다 할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가 없어. 따라서 이게 없어. 대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같다. 대체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 대체 효과가 없는데, 이 대체 효과가 제로인 상태. 이렇게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거를 뒤에 가보면 바로 조세 부과의 효과, 그리고 보조 정책의 효과, 이런 데서 전부 다 씁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있다가 하게 될 거고, 보통 수요와 보상 수요는 저 뒤쪽에도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슬러치키는 일단 넘기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그 뒤에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125페이지. 125페이지. 보상 수요 곡선 있죠? 거기 네 번째. 거기 가격 변화에서 오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밑줄 그세요. 가격 변화에서 오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만 수요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 이렇게 도출된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보상 수요 곡선은 뭐만 반영한다고?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고,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면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26페이지.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봤죠? 봤나? 그래프만 그리고 그 책은 안 봤어요? 12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보상 변화라는 게 있는데, 보상 변화. 거기 네 번째 줄에 실질 소득이 예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상 변화 이렇게 말한다. 간단하게 보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 변화라고 부른다. 그림을 통해서 보상 변화와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출되는 보상 수요 곡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지난 시간에 그렸을 거예요. 그 그렸던 것을 이 그래프의 밑에다가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면, 수요 곡선은 항상 가격과 수량이죠. 가격과 수량 평면이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늘리고,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시장 나가서 물건값이 싸면 더 많이 사고, 물건값이 비싸면 적게 사고, 뭐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PQ 평면인데 지금 Q가 재화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재화인지 밝혀줘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X제 가격과 수량이다. 이렇게 X제 가격과 수량이다. 처음에 최초의 X0만큼 가격이 어떨 때 떨어지기 전에,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처음에 이만큼 소비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체 여기 보니까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것이 수요량이 다르다. 가격이 PX 예컨대 제로에서 PX1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량이 X 처음에 제로에서 X1으로 대체 효과가, X2로 소득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한다. 이러면 이거를 무슨 수요? 보통 수요. 보통 수요를, 이거 어제 질문도 있었는데, M이라고 쓴 것은 마샬 수요다 말이에요. 마샬이 얘기하는 수요 곡선이다.
마샬은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한 수요 곡선을 얘기를 했고, 그걸 보통 수요, 마샬 수요 이렇게요. 보통 수요, 보통 수요. 그리고 무슨 요거만 반영하면, 여기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면 이렇게 보상 수요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계속 여러분 강조했던 게 보상 수요는 무슨 효과를 제거하고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다. 소비자 잉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와 실제 지불 가격의 차이가 최대 지불 의사와 실제 지불 가격의 차이가 각각이 이제 소비자 잉여라는 건데 요걸 보면요. 요렇게 면적을 표시해 보면 가격 변화에 따른 보상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compensated demand, compensated 보상한 이후의 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후의 수요. 이게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고 이 보상 수요 곡선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게 도출된 게 이게 지금 소비자 잉여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내가 예컨대 어떤 재화를 1,000원 낼 의향이 있는데 실제 시장 가보니까 5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내가 시장 거래를 통해서 누리는 잉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 PX 제로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실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소비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 차이만큼을 소비자 잉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렇게 일단 알아주세요. 기억할 것은 이 보상 수요 곡선으로 측정한 소비자 잉여가 엄밀한 소비자 잉여다. 실제로 내가 가격 하락을 통해서 누리는 잉여는 이 가격 하락을 통해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변한 것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이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가 소비자 잉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세요. 일단 요 보상 수요 곡선에 기초한 소비자 잉여를 뭐라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잉여다.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잉여다. 조금 있다가 이제 보상 변화, 대등 변화 혹은 동등 변화 이런 걸 할 텐데 그걸 하고 나면 이거와 이제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특이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이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옆에다가 여러분 어차피 그려보면 좋으니까 하나 더 다시 그리세요. 요거. 그리고 뭐 그릴 거냐면 그 밑에다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저기처럼. 수요곡선을 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을 2개를 그리세요. 평면을 2개를 그리는데 요거 위에다 요걸 가장 먼저 뭘 그렸어요? 가장 먼저 최초의 예산선을 그리고 두 번째 가격 하락 시 예산선을 그리고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을 하나 그리고 선택점을 찍어서 L자를 표시했어. 선택점을 찍어서 L자.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을 해보면 PX, X, XJ, 요 가격, 수량. 처음에 XJ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요 A점에서 선택을 하고 있었으니까 A점에서 X0만큼 소비하고 있었다. 어떤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그걸 최초에 PX0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가격에서 X0만큼 소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가 X1이라고 했을 때 X1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X1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X1만큼 소비를 해. PX1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X1만큼 소비를 해. 그러면 처음에 최초의 요 소비점, 요 점이
PX0에서 XJ 소비량이겠지. 이제는 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소비량이 여기가 될 것이고, 요 두 점을 연결하면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니까 이게 무슨 수요라고?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마샬 수요. 이게 마샬 수요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대체 효과를 반영한 수요곡선을 지금 이제 보상 수요곡선을 찾으려고 해. 보상 수요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요 최초의 선택점에서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를 찾았더니 X의 소비량의 변화가 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는 X의 소비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 변화 이후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PX0에서 PX1으로 떨어졌는데 X의 소비량의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겼.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 생겼다. 이게 Compensated Demand Curve 보상 수요 곡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보완제의 경우는 보상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수직선 형태로 생겼다. 수직선 형태로.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체 효과를 반영한 수요 곡선은 수직선 형태다. 자, 그렇게 했고요. 127페이지. 거기 이제 E 프라임, E2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 X0에서 X2 프라임까지 첫 번째 평면에 X0에서 X2 프라임까지 화살표를 하고, 거기 화살표, 거기다 대체 효과. 그 다음에 X2'에서 X'까지 화살표하고 소득 효과. 이거는 정상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정상제의 경우는 거기 밑에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건 디맨드 커브는 이제 마샬 수요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하참자가 붙어 있는 것은 보상 수요입니다.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 마샬 수요를 보통은 이제 보상 수요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보통 M이라는 첨자를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마샬 수요다, 보통 수요다, 대체 효과를 반영한 것은 보상 수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옆에 보상 수요 곡선을 옆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아까 여기다 그려놨으면 좋은데. 요거를 또 그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그리세요. 그 옆에다가 나중에 그리세요. 집에 가서 128페이지 보세요. 128페이지 이제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 얘기를 할 텐데, 어제 했던 거는 여기까지. 어제 여기까지 지금 리뷰를 했고, 두 번째는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상 변화라는 것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CV. CV는 Compensating Variation. 거기 보세요. 여기 어디 없나? 왜 없어? 뭐야, 안 써놨어. 저기 앞에 아까 126페이지에 보상 변화 영어로 있었잖아요. Compensating Variation. 뒤에는 없네. 거기 보상 변화의 개념이 거기 어디 보세요? 12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보상 변화라는 거 거기다만 밑줄 그어놓고, 그게 CV예요. Compensating Variation.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매년 지난달, 이번 달, 그리고 지난해, 올해 계속 가격이 물가가 변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물가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계속 물가가 변하는데, 그거를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격 체계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매년 가격 체계가 변화해. 그러면 예산선이 바뀔 거란 얘기예요. 예산선 바뀌면 뭐가 바뀌고 소비자 선택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효용이 변화해. 가격체계가 변하면 예산선이 바뀌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소비자 선택점도 바뀌고 그리고 효용도 변해요. 그러면 이 가격체계가 처음에 P0의 가격에서 P1으로 이렇게 가격체계가 변했다고 할 때 요거는 이제 P0, P1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PY분의 PX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다. P라는 것은 요 PY분의 PX라는 상대 가격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썼단 말이에요. 상대 가격을. 이 상대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반드시 소비자의 선택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효용이 바뀔 것이다. 이 효용의 변화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셀 수 있는 요 화폐액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얼마가 될 거냐? 이 추상적인 개념을 화폐액으로 한번 평가해보자. 그 개념이 CV하고 조금 이따 나오는 EV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이 변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내가 소비 묶음을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 묶음을.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지. 증가하겠지. 그러면 그 증가하는 효용을 화폐액으로 나타내면 얼마나 소득이 증가했느냐 이걸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이 가격이 지금 올라갔어. 지난달보다 물가가 올랐어. 그럼 내가 똑같은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더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효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효용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효용이 떨어질 건가 이걸 평가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이게 필요한데 정부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정부가 극빈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보장정책의 기초에서 극빈층을 월 100만 원씩 만약에 보조한다고 이렇게 해보자. 월 100만 원씩 지난해도 주고 지난달에까지 계속 줬어. 근데 이번 달에 물가가 갑자기 뛰었네. 그럼 똑같이 100만 원 줘가지고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적을 거 아니에요. 지난달보다는. 그러면 실제 소득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지난달과 같이 똑같은 소비 수준을 똑같은 효용을 누리게 해주려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 줘야 되겠지. 100만 원 이상 줘야 되겠잖아요. 그럼 얼마를 줘야 될 거냐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응? 그래서 정부에 써놔요. 정부에 뭐요? 보조금하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지금 방금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보조금 더 줘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 지난달보다. 그럼 100만 원만 줘도 이 사람은 지난달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세를 걷어도 돼. 지난달과 똑같은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조세를 걷어도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V와 EV의 개념은 정부의 조세나 보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V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CV는 이 가격 차이가 변했는데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이 P1의 가격 체계가 중심입니다. 뭐라고?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가 중심이야. CV는 변화 이후의 가격 이걸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 이 변화 이전 이거를 원래 효용인데요. 원래 변화 이전의 효용 이게 U0 혹은 I0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이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의 변동분 요거를 CV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요. 변화 이전 가격과 이후 가격이 있는데 어디 중심이라고? 변화 이후 가격이 중심이고 이 변화 이후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쉽게 생각하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 가격으로 작년과 같은 똑같은 후생을 누리려면 얼마의 소득을 주고받으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EV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EV. 이거는 equivalent variation 이렇게 불러요. equivalent. equivalent variation. 그래서 이거를 대등 변화 혹은 동등 변화 이렇게 부른다. 대등 변화 혹은 동등 변화. 아무거나 두 개, 어떤 책에는 대등, 어떤 책에는 동등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동등 변화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폐액으로 효용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반대야. 이게 P1 중심이라면 이건 변화 이전 가격이에요. 변화 이전에 P0가 중심이야. 이걸 중심으로 변화 이후에 뭘 달성하는 U1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똑같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자,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머리에 집어넣는 거. 한 두세 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방금 적은 거 제가. 자, 그래프를 보면 이제 여러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먼저 CV Compensating Variation부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평면을 큼직큼직하게 그리세요.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XY 두제와 평면에. 가파른 예산선을 하나 표시하고 가파른 예산선을 요 점이 여러분 쓰지 않아도 PY분의 M이고 요 점은 쓰지 않아도 PX분의 M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요건 최초의 예산선이에요. L0 최초 예산선 최초. 자, 종축절편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우리가 한다고 표현을 해보면 L1 어떤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XJ 가격이 떨어진 경우, 요 PX 가격이 떨어진 경우. CV를 하려고 그래. 변화 이후의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이다. 이게 변화 이후 가격이지. 요 변화 이후의 가격, 이걸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한 점 찍어서 여기까지 보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안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랬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원점에서 볼록하니까 무차별선이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 원점이 볼록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최초의 A점 선택점이고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무차별선을 표현을 해보면 요런 한 점을 찍어서 무차별선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요렇게 요게 B점 대체효과를 반영한 점이고 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서 요런 점을 C점에서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선이 있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게 U1이고 요게 U0고
I0, I1 해도 상관없고 이 변화 이후에 뭘 가지고? 가격선을 가지고 요게 뭐예요? 변화 이전에 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변화 이후에 가격 체계를 가지고 변화 이전에 요 무차별선에 접할 때까지 이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요만큼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게 CV다.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분. 이게 CV다. 자, 평면 하나 그래서 EV를 보면 Equivalent Variation, EV, 요 YX 평면에 똑같이 예산선이 가파르게 있는데 좀 안쪽에다 그려보세요. 이제 안쪽에다가 예산선 이렇게 안쪽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요 L0 예산선이 L1 예산선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안쪽에다 점을 찍고 뭐 무차합선 그리고 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저기는 보니까 이제 변화 이전의 P0 가격이 중심이니까 이게 변화 이전이야. 여기 변화 이후고. 이 변화 이전의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후에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되돌려야 돼. 무차별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어떻게 그려? 한 점을 찍고 그래요. 한 점을 찍고 그 점을 지나는 슬러치기. 자, 요 한 점을 찍고 이 점을 지나는 슬러치기. 뭐하고 같아야 돼? 요거하고 나란해야 돼요. 그리고 힉스는 항상 안쪽에 떨어진다. 안쪽에. 요렇게 안쪽에. 요걸 대충 하면 이제 뭐 아무리 순환을 지나도 못 그려. 자, 여기를 지나면 이 변화 이전 가격을 가지고 요 이전 가격을 가지고 최초의 요 선택점까지 돌리면 이거 슬러치기. 그것보다 힉스식의 보상의 예산선은 항상 안쪽에 떨어진다 했어요. 안쪽에. 예평이 나란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예산선상에 한 점 찍으면 되고요. 아무데나 한 점 찍으면 돼. 그리고 요 점하고 무차별선이 같이 연결될 이런 점을 찍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최초의 선택점이 A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 B점, 이런 점 C점 이렇게. 자 봅시다. 변화 이전에 이 가격을 가지고 뭘 달성하려면 U0, U1. 변화 이후에 이 효용을 달성하려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격이 요 가격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고 요 차이만큼이 Equivalent Variation, 동등변화다. 동등변화. 여기까지 되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상변화와 동등변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는 요 중심이 되는 가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출발하는 가격 체계가 달라. 출발하는 가격 체계가.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CV와 EV는 전혀 같지가 않대요. 계산해봐도 같지가 않아. 계산해봐도 같지 않아, 나중에. 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뭘로? 요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다. 그런데, 같지가 않아.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지금, XJ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효용 잡아두고 되돌렸어. 이게 보상변화라 했어요. 어떨 때 보상변화? 가격 하락 시 보상변화.
가격 하락 시 보상 변화.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봐. 그럼 여기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올 거 아니에요? 가격 상승 시. 변화 이전 가격이 어떤 거예요? 예지. 변화 이후의 효용은 어떤 거예요? 예지.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는 게 뭐였어요?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는 것이 개념상 뭐였어?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는 게 동등변화.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한 개로 지금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를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변화 이후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이 CV.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 말고 요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최초의 변화 이전 가격선이죠. 이게 변화 이후의 가격선이야. 그러니까 변화 이전의 가격이고 변화 이후의 가격인데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하면 얘하고 똑같이 지금 크기가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은데 개념은 뭐예요? CV예요? EV예요? EV지. 그러니까 얘 가격 하락 시 뭐하고 CV하고 가격 상승 시 뭐 EV는 개념상 항상 같아요. 이게 항상 같아 이게 같아. 같은 거야 개념상. 개념상 요 두 가지는 항상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제 안 봐도 가격 하락 시 EV하고 가격 상승 시 CV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지. 항상 같아. 이 가격 체계를 반대로 우리가 봐버리면 CV와 EV를 뒤집어 놓고 똑같아. 항상.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많이 온 거예요. 일단 보상변화, 대등변화의 개념을 좀 잘 알아둬야 나중에 이거를 지출함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부록에 보면 지출함수, 뭐 간접효용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계로 가버리면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다 알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세요. 내 저거 본문 내용을 다 알고 내 뒤에 무슨 부록을 좀 읽어봤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은 좌절을 안 하지.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근데 알기 싫은데 나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 자, 이제 CV와 EV 개념을 봤는데 거기 밑에 대등변화, 동등변화라는 게 있고 equivalent variation. 자, 일단은 좀 읽어볼게요. 그 보상변화부터.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상변화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본다면 밑줄 가격 변화와 관련된 후생상의 변화를 그 화폐 단위로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후생을 밑줄 긋고 이건 효용이고요. 화폐 단위로 이건 구체적인 화폐 금액이에요. 후생, 효용은 알 수가 없어. 효용은 뭐 15, 효용은 나 15만큼 누린다? 나 타고 한 개 먹었더니 15만큼 효용을 누린다? 도대체 얼마만큼 누린다는 건데 도대체. 그런데 내가 사과 한 개 먹었더니 500원 가치만큼 내가 누리는데 이러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인 효용을 구체적인 화폐 단위로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두 번째 단락에 보상 변화는 소비자 효용을 밑줄, 소비자 효용을 가격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화다. 그러니까 효용이 어떤 효용을로 되돌린다고? 가격 변화 이전의 효용. 그러면 제로가 붙어, 제로가. 가격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제로 써놔요, 유제로. 근데 그게 없네?
가격 체계 얘기가 없네. 그래서 이 개념이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뭐가 있어야 돼? 변화 이후 가격으로. 가격 체계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동, 이래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일단 바로 이 금액이 가격 변화로 인한 후생상의 변화라고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자, 거기 이제 예컨대 앞에서 본 것처럼 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쌀 가격이 이렇게 px 프라임으로 하락했을 때 거기다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소비자 효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알파만큼의 소득을 덜어내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쌀 가격을 px 프라임으로 낮춰주고 그 대신 알파만큼 소득을 덜어내도 효용 수준에 변화가 없게 된다. 앞에 그래프를 안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여기 5-16 그래프를 봤더니 보상 변화를 지금 알파라고 써놨어 거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까 효용이 증가하는데 그 효용 증가를 화폐로 나타내 봤더니 보상 변화만큼 변한다며. 그러니까 그걸 알파라고 했을 때 내가 가격을 낮춰주지 않고 나한테 이만큼 소득 줘. 그러면 나 똑같은 효용을 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뜻에서 바로 쌀 가격 하락에 가져다주는 후생상의 크기를 바로 알파 원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득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보상 변화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과 결부된 보상 변화는 음의 값을 갖고 가격 상승과 결부된 보상 변화는 양의 값을 갖는다. 거기다 별표로 해놓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절대값에 씌워가지고 얼마나 변하냐 그래서 보통 얼마나 소득 변동분인데 마이너스 변동분 따지지 않고 보통 절대값을 씌워버리기도 하는데 원래의 개념상 여기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엄밀히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소득을 덜어내야 되니까 원래 효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덜어내야 되니까 가격 하락시는 마이너스라고 표시한다 이것입니다. 나 계산해보면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이제 이게 이런 걸 안 읽고 그냥 무작정 계산을 한 친구들은 이걸 플러스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로 써야 돼. 막 교과서 나와 있잖아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면 마이너스라고. 가격 하락시는 마이너스, 가격 상승시는 플러스. 주위에 공부 좀 먼저 한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한번 가서 물어봐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말이야 보상 변화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모르면 책을 안 읽은 거야. 공부를 몇 달을 해도 책을 안 읽은 거야. 그 안 읽은 친구들이 많아 주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뭐야 이런 그때 가서 책을 해서 본문을 가능한 한 많이 읽으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격 변화가 가져오는 후생상의 변화를 종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자 이러면서 그 즉 다음에 또 밑줄. 가격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더해주면 I1이 의미하는 효용 수준을 얻게 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효용이 여기까지 늘었는데 가격 하락하기 전에 이 가격으로 가지고 이 효용을 달성하려면 얼마의 소득을 더해줘야 되냐 여기라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러면 효용이 U0에서 U1으로 늘잖아요. 근데 똑같은 U1을 내가 누리고 싶어. 그런데 가격 변화 이전에 이 가격으로는 어떻게 소득을 늘려주면 이 효용을 누릴 수 있겠냐. 이게 지금 무슨 변화? 동등 변화, 대등 변화의 개념이다. 그래서 5-16 거기다 별표를 하고 그래프를 몇 번씩 그려 봐야겠죠? 그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도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되니까 몇 군데 체크를 하면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또 써놨어.
보상 변화는 가격 변화가 일어난 후의 효용을 밑줄. 가격 변화가 일어난 후의 효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소득 변화고, 그 다음 단락에 대등 변화는 아직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효용을 I1에 의미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변화. 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대등 변화까지 끝났습니다. 부록의 소비자 이론의 수학적 도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내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고, 1개 조건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조건 필요 없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 나가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프린트 나가 있는 자료 제가 몇 군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걸 오늘 가서 읽고, 내일 오세요. 거기에 효용 함수들을 몇 가지를 볼 겁니다. 오늘 바로 진도를 바로 나갑니다. 잠깐 쉬고, 아직 쉴 때가 안 됐나? 그래도 뭐 장이 끝났으니까. 잠깐 10분 쉬고, 6장 하겠습니다.